안녕하세요. 여의도에서 미국 시장을 읽어주는 남궁정 주임과 함께하는 여미남 오늘 3월 23일 목요일 순서입니다. 네, 드디어 오늘 새벽에 금리 인상이 단행됐고요. 네, 그죠? 그렇습니다. 네, 50bp는 아니었지만 또 혹시 동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또 기대감도 약간 있었는데 25bp 인상을 했고 처음에 인상하고 나서는 뭐 시장이 예상과 똑같이 25bp를 인상했기 때문에 큰 뭐 변동이 없었다가 그렇습니다. 오히려 나중에 빠졌어요. 네, 제가 그래서 또 일정 차트를 가져왔는데 일중 차트. 네. 장 막판에 다 밀렸습니다. 막판에 밀리기 전에 2시 이후로는 네. 플러스도 기록을 하다가 마지막에 확 밀렸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일이 확 있었던 밀렸고요. 겁니까? 일단 말씀하셨던 것처럼 25bp 인상하면서 기준금리가 5%로 올라갔습니다. 대체로 시장 컨센과 비슷했고요. 근데 파월 의장의 발언들을 제가 여기 적어놓지는 않았습니다. 저희 최로 상무님께서 정리를 해주셔서 저는 생략을 했는데 제닛 옐런 재무장관의 약간 그런 좀 발언들이 있었고 그 발언이 나오면서 시장이 크게 좀 하락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뭐 보니까 모든 예금을 다 보장하지는 않을 거다. 네, 뭐 이런 비슷한 얘기를 하셨다고 하면서 다시 한번 확 밀리면서 그러면 또 금융주가 많이 밀렸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일단 시장 말씀드리면은 주요 지수들 대체로 다 1.6% 정도씩 하락을 했습니다. 러셀 2000 같은 경우 2.8% 정도 하락을 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마이너스 0.8%. 그래서 조금 덜 빠졌습니다. 또 섹터별로도 보시면은 어제는 부동산 섹터가 가장 크게 하락을 했는데 마이너스 3.6% 이렇게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뭐 금융주가 마이너스 2.4%, 그리고 자유소비재도 마이너스 2.2%, 에너지 섹터도 마이너스 2.1%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대체로 11개의 전업종 약세를 보였습니다. 그렇네요. 전업종이 다 마이너스로 들어갔고 특히나 이제 금리 인상에 가장 영향을 받는 부동산 업종이 가장 많이 빠졌네요. 금리를 올렸으면 또 10년물이나 2년물 국채금리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네, 매크로 쪽 보시면 어제 10년물이 18bp 정도 빠졌습니다. 3.43. 그리고 2년물은 23bp 빠지면서 3.94를 기록을 했습니다. 오히려 금리는 많이 빠졌네요. 금리는 또 많이 빠졌습니다.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 한 0.7% 정도 하락을 하면서 102.6을 기록을 했고요. 유가 같은 경우 뭐 계속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5일 동안에도 거의 한 4.7% 올랐는데 어제 1.8% 정도 오르면서 배럴당 71달러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연가스는 어제 또 급락을 하면서 마이너스 7.5%를 기록을 했고 뭐 굴이나 금 또 오르고 있고 비트코인은 28,000불이 좀 깨졌습니다. 27,300달러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천연가스 가격은 이렇게 큰 폭으로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영국에서 발표된 물가가 뭐 높게 나왔다고 그런 얘기가 그렇습니다. 있었어요. 어제 영국의 CPI가 발표가 됐는데 10.4%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컨센서스가 9.9%였는데 사진 2번을 보시면 CPI 추이입니다. 요게 지난해에 한 11.1%에서 계속 조금 물가가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다가 지난달에 약간 다시 올라오는 모습이 나왔고 또 사진 3번은 영국의 그 코어 CPI, 근원 CPI인데요. 요것도 6.2%로 나왔고 컨센서스가 5.7, 지난달이 5.8이었습니다. 그래서 영국 쪽에서 물가가 잡히다가 다시 약간 오르는 모습이 나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국의 그 ECB 라가르드 총재는 작년 7월 이후로 현재까지 금리를 한 350bp 정도 계속 올렸는데 여전히 인플레이션이 높고 문제가 많다, 불확실성도 크다라고 하면서 한 가지는 좀 확실히 말을 하겠다. 목표치 2% 무조건 달성할 것인데 협상은 좀 불가능할 것 같다. 이런 또 매파적인 발언들을 했습니다. 참 특이하다, 그죠? 영국은 여전히 이제 물가가 10% 이상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서도 연초까지 보면 영국 지수가 고점 대비해서 뭐 한 마이너스 한 4, 5% 정도 빠진 거에 불과할 정도로 굉장히 강했었어요, 그죠? 지금도 영국 지수가 연초 이후로는 뭐 1.5%
여전히 이제 플러스를 나오고 있고 작년 하반기에 별로 안 빠졌었단 말이죠, 그죠? 일본하고 그렇습니다. 영국 지수는 안 빠졌는데 금리가 이렇게 높고 한때 또 영국의 10년물이 그때 4.5% 정도까지 가면서 영국의 또 재정 위기 가능성도 부각됐었지만 금리도 빠지고 그래서 주가는 왜 저렇게 좀 강할까? 그 롤스로이스가 영국 차인가요? 예. 영국 차죠? 맞죠. 네. 그러면 좀 이해는 되네요. 최근에 그 명품 기업 LVMH도 보면 신고가 내고 있었고, 그죠? 롤스로이스가 역대 최대로 많이 팔렸다. 그게 작년 연말에 제가 봤던 뉴스 기사였는데, 뭐 6천 대가 이상 팔리면서. 럭셔리 제품은 소비가 줄지 않고 오히려 그러니까 최상위 부자들의 소비는 오히려 더 늘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영국의 주가 지수는 여전히 강한가. 저는 여기에 이제 뭐 다 힌트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죠? 예, 지금 매크로 단에서 많은 이런 노이즈가 있지만 LVMH 주가 같은 게 왜 신고가를 내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뭐 명품 기업들 그런 부분들이 강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이 고금리에 스트레스를 받는 기업들만 좀 피하면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또 듭니다. 네, 그리고 그러면은 섹터별 어제 빅테크 쪽 동향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엔비디아만 한 1% 정도 올랐는데 그 GPU 테크놀로지 컨퍼런스가 있었습니다. 어제 23일 미국의 어제 시간까지 다 마무리를 했고요. 뭐 최근에 AI라든지 챗GPT 이런 칩 관련해서 되게 좀 긍정적인 내용들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엔비디아의 주가는 좀 강세를 보였고 반도체 쪽 뭐 AMD 같은 경우도 어제 1.7% 정도 상승을 했었습니다. 어제 같은 분위기에서도 엔비디아는 플러스 냈네요. 반도체 쪽 이런 종목들만 좀 살아남았습니다. 네, 반면에 테슬라 같은 경우 어제 또한 3.3%, 넷플릭스 3.9% 정도 하락을 했고 구글이나 아마존, 메타 다 1%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는 한 약보합 정도를 기록을 했습니다. 또 바로 우측에 52주 신고가 종목들을 보시면은 한 6개의 종목이 나왔는데요. 또 반도체 쪽에 브로드컴 이런 종목들이 있고 아래에 같이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는데 어제 종가 기준으로 종목들 수익률은 다 마이너스를 기록을 했습니다. 일단 장중에는 52주 신고가를 기록은 했지만 이제 장이 흐르면서 마지막에 약간 마이너스를 기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또 금융주 어제 또 금융주들이 이슈가 됐었던 것 같은데요. JP모건이 한 마이너스 2.6%, 블랙락도 마이너스 2.1%,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웰스파고 다 3%씩 하락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뭐 리오프닝 쪽이라든지 자동차 이런 쪽에서도 종목들이 한 2%, 3% 정도씩 다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고 어제 유가 같은 경우는 좀 올랐는데 천연가스는 또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이 에너지 섹터의 종목들도 보시면은 대체로 단 2% 정도씩 하락을 했었던 모습입니다. 그렇네요. 네. 그래도 이 금융주를 보면 우리가 아침마다 이래 많이 분석을 하듯이 결국은 이번 지방은행 사태로 인해서 그 돈들이 빅4에 해당되는 큰 은행으로 몰리게 돼 있고 그죠? 이런 과정이 겪고 나면 결국은 이제 JP모건 같은 기업의 주가는 또 더 덩치가 커지면서 주가가 오를 거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더 빠져줬으면 좋겠어요. 좀 빠져서 좀 싸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특징 종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또 이런 이슈들이 있었는데요. 최근에 애플이랑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가 좀 되게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그 애플 같은 경우 연초 대비해서 21%, 마이크로소프트 연초 대비 13.5% 올랐는데 이 두 개의 종목의 시가총액의 S&P 500 전체 비중에서 거의 한 12.5%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19년 70년대 이후 최고치다라고 하는데 자 아래에 사진을 보시면은 시가총액 상위 20개 종목을 이제 순서대로 나열을 했습니다. 그래서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시가총액 우측에 있는데 애플 같은 경우 2,497빌리언, 마이크로소프트가 2,026.9빌리언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두 개 종목을 더하면 S&P 500 전체에서 비중이 한 12.5%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상위 20개 종목의 시가총액을 다 합쳐서 보면 S&P 500 내 비중이 40%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20개의 상위 종목들이 S&P 500의 한 40% 차지한다. 이렇게 또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야,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가 이게 2천억 2조 달러죠.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네. 2조 달러가 이렇게 넘는 기업이 두 개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20개 종목을 다 합쳐도 40%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뭐 삼성전자, LG엔솔, 그다음에 하이닉스 요 세 개만 합쳐도 30%잖아요. 네. 네, 그런 거에 비해서는 미국의 이렇게 빅테크 기업들이 시가총액 메가캡 종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40% 그렇게 나오고 있네요. 네. 아, 네. 그리고 우측 사진에는 이제 또 S&P 500에서 금융주들의 어제 하락폭 순서대로 또 종목들을 나열해 놨습니다. 어제 그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 같은 경우 마이너스 15.47%, 그리고 여기에는 없지만 그 웨스트 퍼시픽 웨스트 이 회사도 어제 한 17% 넘게 하락을 했고요. 뭐 코메리카나 등등등 이런 어제도 금융 지방은행들 이런 금융주들의 주가가 더 큰 폭으로 하락을 했었던 모습입니다. 그래서 네, 금융주들 좀 계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어제 하루 만에 빠진 네, 폭이라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군요. 그 아까 1970년대 이후 최고치라고 했잖아요. 네. 그럼 왜 1970년대일까 생각을 잠깐 해보니까 이때가 1960년대 중반부터 니프티 50 입장세였었잖아요, 그죠? 그것 때문에 그때도 니프티 50 말 그대로 대형 50 종목이 압축이 돼서 올라가던 시장의 모습이었었기 때문에 아마 1970년 이후로 최고치다라고 하는 것 같고요. 또 어떤 특징주가 있습니까? 아, 예. 나이키가 어제 마이너스 4.86% 기록을 했습니다. 실적 발표 내용은 제가 엊그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매출액이나 EPS 모두 컨센서스를 상회를 했는데 약간 총이익률 이 GPM 쪽에서 좀 훼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재고가 너무 많이 쌓였었기 때문에 재고를 좀 떨기 위해서 할인을 또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도 재고가 많이 늘었습니다. 전년 대비 16% 늘었고 또 가이던스가 부진했는데 회계년도로 올해에는 매출 증가율이 높은 한 자릿수다라고 했지만 다음 분기 매출 증가율은 거의 플랫이다 정도 이렇게 가이던스를 줬고 총 이익률이 더 안 좋아질 것 같다. 마이너스 한 2.5% 더 하락을 할 것 같다라는 가이던스를 주면서 네, 어제 거의 한 5% 가까이 또 하락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또 보잉 같은 종목도 한 4% 넘게 하락을 했는데요. CFO가 회계년도 23년도 기준으로 실적 가이던스를 약간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매출액이라든지 EPS보다도 총이익률이 여기서도 한 마이너스 2.5% 정도 감소를 할 것 같다. 총이익률 좀 깎일 것 같다. 이런 가이던스를 미리 주면서 어제 보잉이 4%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반도체 종목 중에 마벨 테크놀로지라는 회사가 있는데 여기서 어제 전체 직원에서 약 한 4% 정도 감원을 한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직원은 약 한 320명 수준 정도가 됩니다. 네, 그렇군요. 기업들의 이 특징 종목 보면서 이 기업들의 일중 차트도 한번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게 시장 역량 때문에 그죠? 네, 마지막에 맞습니다. 같이 확 빠진 건지 아니면 방금 말씀해 주셨던 이런 개별 기업의 이슈 때문에 빠진 건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 번 더 따로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전부 다 레벨 자체가 내려왔어요. 그냥 확 내려왔죠? 예, 전부 다 일정하게. 오른 종목들은 더 오르고 있었고요. 그냥 봉합권 종목들은 유지하고 있었는데 마지막 1시간 정도 남겨놓고 이렇게 다 내려왔습니다. 네. 제 기억으로도 엔비디아 같은 경우 한 3% 정도씩 오르고 있었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다가 약간 밀리면서 어제는 1% 정도만 올랐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밤에 좀 발표되는 지표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일단 주간 단위로 발표가 되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있고요. 주택 관련 지표들 건축 허가 건수라든지 또 신규 주택 판매 건수 이런 건설 쪽과 관련된 지표들이 오늘 밤에 발표가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머릿속에서 지금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일단 금리를 올렸지만 10년물 국채금리가 3.43까지 떨어진 부분. 이런 부분이 이제 과거 작년에 처음에 금리를 25, 50, 75 이렇게 올릴 때랑은 확실히 뭔가 다르고 그죠? 75로 올릴 때마다
10년물, 2년물 국채금리가 같이 막 밀려서 올라가는 그런 느낌을 받았었는데 지금은 금리를 올려도 오히려 빠져버리는 네. 그런 현상이 주식시장도 똑같은 것 같아요. 이 10년물 국채금리는 저라도 야 이번에 한 4% 다시 올라오면 뭐 무조건 사야 되겠다 뭐 이런 마음이 들거든요. 근데 그 살 기회를 이제 안 주는 거죠. 주식도 마찬가지로 이 금리 인상을 통해서 또 한 번 더 작년처럼 확 빠지면 사야지라고 많이들 또 대기 매수가 있었건데 또 안 떨어지는 그런 모습 속에 지금 약간 박스에 갇혀 있는 모습이고 비트코인이 27,000불 정도 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네, 28,000불이 살짝 깨지긴 했지만 여전히 27,000불을 유지하는 거 이런 것 등등 보면 전체적으로 부자들이 사고 싶은 자산은 잘 안 빠지는구나라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네, 여미남 순서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